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영상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테마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과 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미리 오를 만한 종목을 선점해가지고 이런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하여서 상승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일주일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 박영선 벤처부 장관과 이 최태원 SK 회장의 좀 이런 썰전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박영선 벤처부 장관이 그 최태원 SK 회장한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반도체 같은 걸로 많이 싸우고 있죠. 지금 한국 내에서도 지금 반일 감정 이런 반일 운동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 박영선 벤처부 장관이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 지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들의 이런 기술력이 있고 이런 제품을 개발했는데도 사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소재 같은 거에 일본에 뒤처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왔다라고 지금 굉장히 SK 회장을 그때 꾸짖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많이 했죠. 거기서 이제 최태원 회장은 이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 품질의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인터넷 이런 기사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면은 지금 일본에서 모리타라던가 이런 대표적인 그 브라스소 업체들이라는 거는 소수점 9자리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12자리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지금 말이 많은데 어쨌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소수점 3자리가 최대라고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품질 같은 문제로 지금 못 쓴다고 해요. 사실 이론상으로는 써도 상관이 없다고는 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단가가 높다 보니까 불량 같은 게 하나 나오면은 이제 이 거기에 대한 이 불량률이 발생할 때부터 이 손해 보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굳이 대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모험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어쨌든 그래서 이런 썰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좀 이런 품질 같은 어떻게 보면 최태원 회장의 입장은 너무나 기업가로서는 당연한 거죠. 굳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고 싶진 않죠.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가 가격도 가성비도 좋은데 품질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이런 주식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많이 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최태원 회장의 말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또 박영선 의원,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좀 뇌피셜이긴 한데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런 벤처부 장관이고 여당의 국회의원인데 이런 사업가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에 이렇게 대놓고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약간 프라이드가 좀 상할 수 있죠.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프라이드가 좀 세니까. 이렇게 조금 사실 이 기사가 뜨고 댓글이나 이런 거에 박영선 의원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모르면서 말한다부터 시작해서 물론 다 어떤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도 같이 욕을 많이 먹었지만 좀 이쪽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품질 문제 너무 기업가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 너무 이런 거를 강요한다 이렇게 좀 말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오늘 새로운 기사가 또 나왔어요. 박영선 의원이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이거는 라디오 관련해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떤 세력이 조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뜬 기사인데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볼 거는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이 25일 99.109 그러니까 소수점 10자리까지죠. 불화수소 특허를 출원하고도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만나겠다고 밝혔다라고 기사가 나와요. 이게 중앙일보에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주의 깊게 볼게. 이 충남 금산의 중소화학 플랜트 업체 CMB 산업을 언급했다고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나겠다와 CMB 산업을 언급했다. 이제 여기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이게 정책이 실행되고 안 되고를 떠나 일단 테마라는 것은 그 심리를 타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일단 벤처부 장관급이면 이제 파워가 그래도 강력하죠.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게 뜨면은 일단 이게 굉장한 심리적인 매수세와
주식은 선반영이라고 하죠. 굉장히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알아보면은 일단 CMB 산업을 한번 볼게요. CMB 산업을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CMB 산업 보면은 여기 충청남도 금산군이라고 나오죠. 아까 우리가 봤던 충청남도 금산군. 이 회사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회사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 회사 현황을 보시면은 이 사업 종목에 화학 플랜트 및 장치의 설계 시공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회사에 이 인증 마크를 봐도 이 밑에 공장 보면 건설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불화수소 같은 거를 생산하는 회사라기보다 그런 장비 같은 거를 설비 뭐 그 장비 같은 거를 파는 회사죠. 그럼 이 회사에 대해 이거를 알아보게 되면은 이제 주요 실적에 여기 이제 뭐 세 가지가 여기 장비와 뭐 파일런트 플랜트 이게 있는데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여기 관련 있는 건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뭐 다 보셔도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2014년에 램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여기에 HF 이게 뭐야 하이드로 뭐 플루이드 뭐 그런 거겠죠. 이게 F가 그 불수고 이 H가 수소니까 불화수소의 불화수소 퓨리피케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불화수소 정제 시스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한 그 순도 그런 시스템이죠. 순도 높은 걸 정제하는 그거를 램테크놀로지한테 이런 시공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시면 이 불화수소에 관련된 게 없죠. 다른 데도 제가 아까 다 봤는데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불화수소 관련된 업체가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램테크놀로지랑 후성이라는 데랑 솔브레인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업체가 지금 테마를 좀 타고 있어요. 세 가지 업체로 돼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박영선 장관이 직접 언급을 했죠. 여기 아까 여기 충남 금산의 중소화학플랜트 CMB 산업이라고 언급을 했고 만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업체는 뭐 상장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업체가 거기다 불화수소를 생성하는 회사도 아니고 이 업체의 기술력으로 시공 설비를 했는데 그 업체가 상장되어 있는 실제 불화수소를 생산한다는 램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실적 같은 게 이런 성장 그런 테마를 탈 수 있는 게 사실 CMB 산업은 탈 수가 없죠. 그럼 CMB 산업과 연관된 게 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램테크놀로지가 되겠죠. 이제 뭐 박영선 장관이 여기를 찾아가서 대표이사와 대화를 할 때 이런 게 나오면 아 우리가 시공을 해줬는데 램테크놀로지라는 곳에 시공을 해줘서 우리 기술이 들어간 그런 시스템이 다 저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할 수 있다라고 나오겠죠. 이쪽에서 생산을 하는 공장이니까 이게 뭐 실제로 그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10라인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거는 사실 몰라요. 해보기 전에 모르고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테마는 할 수 있다 못한다 보단 할 수 있다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할 수 있다 못한다기보다 그런 이슈가 있다. 이게 테마를 탈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뭐 국회의원의 프라이드도 있고 지금 뭐 최태원 회장과 얘기했던 것도 있고 해서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만나러 갈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고 그럼 이 CMB 산업과 가가지고 이제 말하다 보면 이제 램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진짜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램테크놀로지도 지금 여기가 아닌데 램테크놀로지 공장을 보면 램테크놀로지 공장도 금산 쪽에 있어요. 여기 뭐 위치 않는데 여기 뭐 금산에 있다고 나오죠? 충남? 뭐 불랍 뭐 여기 불산 공장 이렇게 나오는데 램테크놀로지 공장이 금산에 마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거죠 사실. 또 뭐 박영선 의원이 사실 뭐 램테크놀로지라는 걸 잘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CMB 산업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램테크놀로지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테고 그 램테크놀로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무조건 램테크놀로지를 하다 보면 이제 뭐 그런 걸 하다가 램테크놀로지가 뭐 금산에 있다는 걸 알러 뭐 가까우니까 뭐 간 김에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박영선 장관이 이제
요 CMB 산업이라는 회사를 방문한다. 이제 방문했다라는 기사 이런 게 뜬다.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다. 뭐 이런 비스무리한 기사만 떠도 이 램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지금 높죠. 굉장히. 거기다가 요렇게 테마를 잡아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이것만으로는 좀 불안하고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근데 100%라는 건 없거든요 주식에. 그래서 만약에 내 생각처럼 안 움직이면 손절하거나 빨리 자를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조금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조금 봤어요. 그래서 램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이 회사를 봤거든요.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 제가 여기서 뭐 차트까지 다 설명을 드리긴 힘든데 뭐 초보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주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가 지금 굉장히 예쁘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지금 굉장히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린 다음에 지금 예쁘게 눌림을 주고 굉장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죠. 지금 사실 이런 이슈가 없어도 차트만 봐도 굉장히 차트만으로도 들어가 볼 만한 자리예요. 굉장히 차트가 지금 예쁘게 지금 매집이 돼 있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하나 조금 걸리는 게 이거 보면은 오늘 여기 거래량 너무 윗골이 너무 길게 나왔어요. 너무 길게 나오고 거래량이 아까 붙으면서 윗골이가 길게 나서 사실 이게 조금 불안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불안할 게 없는 게 지금 분봉으로 일본봉을 볼게요. 가장 짧다는 일본봉을 보면 여기가 지금 최고점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거래량 보면 이 부분에서 들어왔죠. 그럼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거래량 높은 다 상승을 하고 거래량 없이 죽여요. 그리고 튀어나온 거 보면 상승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는데 거래량 다 죽어 있고 올릴 때만 거래량 팍팍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마지막으로 이게 조만간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세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 그런 집단들이 마지막까지 매집을 한 흔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긴 윗골이라고 보지만 윗골이 치고 내린데 물량이 너무 안 터지면서 내렸어요. 그리고 올리는 데는 물량을 터뜨렸고 그러면 최소한 얘네 평단은 이걸 올리는 주체 세력들의 평단은 더 높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봉으로 봐도 사실 쫄 게 없는 자리고 분봉으로 봐도 괜찮죠. 그 불안 요소 그나마 있던 것들도 괜찮죠. 거기다가 이 차트만 봐도 예쁜데 이런 이슈까지 있어서 이 램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박영선 장관의 앞으로의 행보 이런 거를 봐서 좀 이런 게 좀 뜬다 싶으면은 바로 이런 거를 진입해 보면은 굉장히 좀 한번 좋게 좋은 시세를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종목이에요. 이런 한 이유로. 그런데 사실 뭐 사놓고 기다리는 것도 저는 여유가 있으시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차트상으로 뭐 나쁘지가 않은 자리니까 사실 이런 기사 같은 걸 보고 차트를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올랐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그게 미리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사 같은 건 오늘 뜬 거고 갑작스럽게 뜬 거라서 사실 아직 반영이 안 된 기사 여기 이미 오른 거에 대한 기사는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 뭐 소재 수출을 뭐 제한한다?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라는 말이 뜨고 그런 거에서 테마로 이제 불화수소 관련된 거로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반영된 차트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기에 나쁘지 않은 위치, 뭐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겠죠? 밀려도 이제 뭐 다시 올랐을 때, 뭐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이게 기사가 뜨면은 뭐 진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시총이 적어요. 시총이 7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후성이랑 지금 아까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후성이랑 그 솔브레인이랑 지금 램테크놀로지 세 개가 있는데 후성이랑 솔브레인은 그 시총이 굉장히 높아요. 후성 같은 경우는 9천억인가? 9천억 정도 되고 그 솔브레인은 지금 1조가 넘어요. 굉장히 무겁다는 거겠죠? 그거를 올리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세력도 어지간한 세력을 이거로 들어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램테크놀로지는 지금 700억. 얘네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를 칠 때나 이렇게 많이 하는 건 보통 코스닥을 많이 건드는 이유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건드는 게 가벼우니까 얘네가 팡팡 치고 올라가는 힘이 강하죠. 이거를 끼가 있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상승 같은 거 보면은 최대 뭐 23%에 많이 한 번에 20 몇 프로씩 잘 터트려주죠. 20%대 이상, 10%대는 뭐 기본이고 뭐 코스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무거워가지고 막 한 4% 5% 터지면 엄청 터지는 건데
얘네 뭐 20%뭐 간단해요. 삼성전자 아마 1% 올리는데 드는 돈이 이 램테크놀로지 상한가 30% 올리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이 들 거예요. 훨씬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이게 가벼워가지고 지금 후성이나 솔브레인이랑 같이 테마를 타도 얘가 오르기가 더 쉬운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박영선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잡힌 게 얘라서 램테크놀로지라는 게 굉장히 주의하면서 이렇게 요심히 보면은 이거를 굉장히 시세를 한번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오늘 윗꼬리를 다른 게 고가가 6,830원인데 못 줘도 6,830원은 아마 뚫어줄 거예요, 최소한. 왜냐면 아까 여기 매집을 봐도 그 높이까지 매집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얘네가 일봉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매집이 앞서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테마 타면은 만 원은 기본적으로 넘길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거는 뭐 장담을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뭐 사실 얼마큼 올릴지는 아무도 모르고 사실 주는 만큼 먹는 거죠. 또 올리는 주체는 개미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알아봤고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잡았으면은 이렇게 연관되는 거를 뉴스 같은 것을 이렇게 따가지고 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따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CMB 산업이라는 게 상장이 돼 있으면 얘네가 실제로 이 불화수소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이 기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뭐 박영선 장관이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마 엄청 오늘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이 CMB 산업이라는 게 뭐 상장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한 단계 꼬여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이 기사 나오고 바로 잘 몰라요. 이렇게 뭐 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막 퍼지면 이제 막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 결국 알게 돼요. 왜냐면 이거 매집한 세력들이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지들이 올릴 때 되면 터트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이렇게 벌써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벌써 들어왔다는 거죠. 한번 저도 이거를 안 봤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기사는 보면은 뭐 11시 45분에서 1시 정도 수정되고 이게 아침 방송인데 기사는 이때 썼어요. 이 방송을 뭐 사람들이 듣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또 시간 이 분봉으로 보면은 이 13시 기사 수정 들어와서 이거 완료했을 때 이제 13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벌써 발 빠른 사람들은 이 기사 보자마자 연관성 알고 램테크놀로지 이거 사기 시작하고 벌써부터 벌써 먼저 매집 들어간 거예요. 발 빠르니까. 아마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걸 꿰고 있진 않겠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뭐 이렇게 몇십만 1분에 20만 주고 이렇게 뭐 하면 몇십만 주는데 이게 뭐 보면은 몇십억 단위일 텐데 한 방에 몇십억 단위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게 개인은 아니겠죠. 뭐 많이 산 건 아닌데 그래서 한 방에 몇십억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게 개인은 아니고 이미 이런 램테크놀로지 이런 관계를 미리 다 파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딱 기사 뜨자마자 먼저 미리 먼저 넣고 이렇게 개미들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찍어 누르죠. 살짝 찍어 눌러서 얘네들이 아직은 뭐 물량이 다 안 모았나 더 보낼 생각은 없는 어쩌면은 뭐 이거를 아직 좀 빠르니까 이런 관련된 거를 더 좀 뿌려서 많은 사람이 알게 한 다음에 그 기세를 태워서 또 올릴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오늘 이 올랐던 것도 요 기사 요거랑 관련 있게 올랐고 이런 식으로 연관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를 알아두면은 굳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찾는데도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사실 남들보다 낮은 가격에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런 테마 같은 거 따라가는 거는 도중에 이렇게 뉴스 떠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닌 이상 이 세력들이 올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갭을 떠가지고 막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잘 잡아가지고 뭐 눌림목에 잡거나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른 가격에서 잡는데 내가 미리 이런 데서 잡아놓으면 뭐 낮은 가격에서 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도 봐도 뭐 엄청 높은 가격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뭐 눌려봤자 얼마나 눌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눌리진 않을까요? 지금 보면은 거의 한 6천원대는 얼마나면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불화수소 같은 게 계속 이슈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잡아서 뭐 미리미리 준비하는 선점 방법이 있다는 것을 첫 방송으로 해봤습니다. 뭐 이게 뭐 설명이 처음이라 뭐 부족한 점도 많았고 지금 그래도 차트 같은 내용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뭐 첫 방송이고 해서 나중에 이제 뭐 구독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걸 들으시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그때 뭐 드릴 수 있겠지만, 뭐 지금은 일단 안다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 보조 지표로 차트를 같이 넣어서 지금 뭐 이런 가격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잡고, 내가 좀 불안하다면 좀 더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기다리다가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좀 나눠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을 산다면 뭐 100만 원씩 뭐 5번에 나눠서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뭐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넣었을 때 오르면 200만 원만 넣는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 기다리는 게 불안하다, 바로 갈 것 같다면 미리 넣어놓고, 좀 조금 먹더라도 마음 편히 미리 넣어놓겠다면 미리 넣어놓으시는 것도 되고, 뭐, 아, 나는 이런 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한번 이거를 그냥 지켜보겠다면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차피 모든 투자의 책임은 다들 아시겠지만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굉장히,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찾아보고 이거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눌림목을 주면은 이거를 지금 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테마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테마 잡는 게 많아요. 막 더위가 온다 뭐 이렇게 하면, 아 오늘 그냥 덥겠구나, 뭐 1차원적으로 에어컨 잘 팔리겠다, 뭐 잘 팔리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좀 더 나가면은 뭐 더위가 뭐 너무 심하면은 뭐 모기가 없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 뭐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도 막 꼬일 수가 있고, 뭐 더위가 너무 심해서 가뭄 오면 이제 뭐 별의별 거 다 넣을게요. 막 인공 강우, 뭐 비 내리는 것도 막 한 번씩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 막 별의별 거 다 나요. 막 드라이 아이스 업체도 막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테마라는 게 이렇게 한 번씩 연관되는 이런 게 올라요. 그렇게 해서 잡아가는 게 또 중요하니까, 이런 식의 방법이 있다는 거라고. 저도 뭐 이런 거를 잘 못해가지고 하면은 맨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연관이 될 게 뭐가 있나 생각을 많이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나 좀 흔히 말하는 그런 고수, 그런 분들은 딱 이제 경험치가 있으니까 딱 듣자마자 이렇게 빡빡 빨리빨리 떠오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실력을 쌓아가시면 다들 뭐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